40, 50대 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쓰여 하시는 것은 잔주름 생기시는, 결국은 이렇게 피부는 접히면은 잔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시술하고 1, 2주 사이에 있던 주름이 쫙 펴지니까 너 뭐 했니? 라고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 같다. 누구나 좀 효과를 보는 시술이시기 때문에 시술 중에서 전후 변화가 가장 확실한 시술을 말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오지 않는 경우가 100명 중에서 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9%는 다 요요가,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을 잘 지키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요요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비라는 말이 있죠. 하체 비만, 이제 끝까지 안 빠지는 그 하체 그래서 제가 보통 하체를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냐면, 하체 순환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하지 못하니까 그 주변으로 다 붙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보윤이고요. 이제 닥터스키니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닥터스키니 채널을 통해서 건강하고 유익한 비만과 미용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용 시술 입문한 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년 동안 다양한 케이스 환자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이제 비용 대비 효과 측면, 그 가성비를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가성비가 좋은 시술 5가지 좀 꼽아보자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얼굴이 좀 갸름해지는 걸 원하시는데, 갸름한 얼굴을 위해서는 턱 보톡스가 좋습니다. 턱 보톡스는 이쪽에 지나는 저작근이라고 하는, 우리가 항상 씹을 때 쓰는 근육이 이제 점점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넓어 보이는데, 턱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제 턱이, 근육이 좀 위축이 되면서 갸름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시술로 효과 보시고요. 6개월 정도 유지가 되셔서 입문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시술입니다. 두 번째는 또 눈가 주름 많이 고민이신데, 눈가 주름은 그 보톡스 중에서도 이제 더모톡신이라고 해서 잔주름을 피는 스킨 보톡스가 있으세요. 그래서 눈가 더모톡신을 하시게 되면 뭐 눈 옆에 까치발, 눈 밑에 이제 앞머리 주름, 가로주름 이런 것들 다 잡아보실 수 있어서 더모톡신은 시술하고 한 1, 2주 지나면 있던 주름이 없어지시기 때문에 전후 변화가 좀 확실하셔서 이것도 가성비 좋은 시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또 이렇게 다들 처지시죠.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심부볼, 팔자위, 이중턱 살이 많이들 처지시는데, 처지는 시술은 이제 열을 많이 주는 리프팅 레이저로 좀 올라붙게 해보실 수 있는데, 사실 리프팅 레이저는 시술 가격만으로 보면 조금 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자주 하는 시술이 아니고요. 보통 뭐 1년에 한 번, 뭐 많이 하시면 2번 정도로 처지는 걸 좀 예방하시고 올라붙는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리프팅 레이저, 뭐 울세라나 써마지, 뭐 인모드 이런 시술들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부위가 이마죠. 이제 이마가 주름 없이 좀 반듯하고 반짝반짝 빛나면 굉장히 피부가 좋아 보이는데요. 이 이마 주름을 피는 시술로는 이마 스킨 보톡스, 이마 더모톡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더모톡신이라고 해서 그 스킨층에 잔주름을 피는 데 특화가 된 보톡스인데요. 하시고 나면 1, 2주 사이에 쫙 이제 잔주름이 펴지는 것과 함께, 이게 주름이 쫙 펴지면요, 빛반사가 균일해지면서 이게 되게 반들반들 이마가 좀 윤기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마 더모톡신도 굉장히 만족도가 좀 큰 시술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중턱, 살짝 숙여도 두턱 되시는 분들, 물론 여기 지방도 있지만 이제 침샘이 있어요. 여기 밑에 만져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알맹이가 있는데, 이 알맹이가 좀 술 드시는 분들, 야식 드시는 분들은 턱 밑 침샘, 귀 밑 침샘이 좀 이렇게 불룩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침샘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가 쏙 올라붙으면서 이중턱처럼 보이는 게 좀 완화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40, 50대 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신경 쓰여 하시는 것은 먼저 이제 잔주름 생기시는 거. 우리가 계속 웃고 표정 짓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피부는 접히면은 잔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피부가 좋아 보이는 분들도 잔주름이 웃을 때 이렇게 옆으로 깊고 굵게 가면 좀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잔주름을 피는 더모톡신 시술 가장 많이 하시고요. 이제 시술 중에서 전후 변화가 가장 확실한 시술을 말해주세요 라고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더모톡신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효과가 시술하고 1, 2주 사이에 있던 주름이 쫙 펴지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시술하고 가셨을 때 너 뭐 했니? 라고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 같다 라고 이제 개인 편차가 크지 않고 누구나 좀 효과를 보는 시술이시기 때문에 더모톡신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프팅 레이저죠. 리프팅 레이저인데 다들 처지는 부위가 이제 40, 50대 중년분들은 이 심부볼을 가장 많이 신경 쓰세요. 이 심부볼은 지방이 약간 돌출이 되면서 피부 늘어짐이 같이 생기는 부위인데 이럴 때 이제 열을 많이 주는 그래서 근막층이 늘어진 게 좀 올라붙게 하는 그런 이제 울세라 같은 하이프 레이저, 인모드와 같은 지방 줄이는 레이저를 하시면 여기가 조금 이제 볼륨이 줄면서 올라붙으시기 때문에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우리가 주름 피고 처진 살 올라붙으면 그 다음에 신경 쓰이시는 거는 또 이제 피부가 좀 좋아지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피부가 좋아지는 시술로 요즘은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피부 안쪽에 진피층에 영양 물질들을 깔아주는 그런 시술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뭐 리쥬란, 뭐 엑소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스킨 부스터, 피부 재생 물질을 깔아주는 스킨 부스터 시술도 많이 하세요. 네, 이제 그 예전에는 주름을 피기 위해서 근육에 놓는 보톡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근육을 쓰면서 움직일 때 주름이 생기니까 근육의 움직임을 이제 마비를 시키는 보톡스를 하신 거죠. 근육 보톡스는 농도가 그 주름 그 스킨 보톡스보다 조금 진합니다. 그래서 진한 농도의 보톡스가 근육층에 들어가면 근육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단점이 효과는 확실할 수 있지만 단점이 좀 표정이 어색해질 수 있다는 게 있었죠. 그래서 입은 웃는데 눈은 못 웃는, 그리고 간혹 이마 같은 경우에 근육 보톡스를 잘못하시면 눈두기가 무거워지시고 눈꺼풀이 내려앉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어서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더모톡신이라고 해서 스킨층에 근육층이 아니라 스킨층에 보톡스를 까는 시술이고요. 그거는 농도가 일반 근육 보톡스보다 좀 묽기 때문에 좀 더 잔주름을 촘촘히 잡으실 수가 있고 이제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눈이 내려오는 그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방분해 주사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도 끝까지 안 빠지는 군살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복부에서 막 옆구리, 뒷구리 살, 뭐 허벅지 안쪽 살, 팔뚝 밑살, 이제 그런 군살들을 빼는데 지방분해 주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방분해 주사는 이제 보톡스처럼 이렇게 약물이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방을 파괴하고 지방을 줄이는 그 약물들, 성분들을 믹스해서 병원마다 좀 레시피가 다르게 됩니다. 지방분해 주사의 성분이 좀 어떤 건지 확인을 하시면 좋은데요. 꼭 확인하셔야 될 점은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지방분해 주사의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가 지방세포의 크기를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지방세포의 크기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지 지방세포가 파괴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방세포가 커지는 반동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주사제를 오래 맞으신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으로 이제 피부가 좀 얇아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목 뒤에 그 버팔로 험프라고 해서 뭐 무록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실 수가 있어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지 않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주사가 있고요. 지방세포의 수를 줄이는 주사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방세포의 크기를 일시적으로 줄이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커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방세포를 파괴해서 지방세포의 수를 줄여버리면 우리가 성인이 돼서는 지방세포의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수를 줄여놓으면은 다시 지방세포의 수가 많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좀 살이 찌더라도 하더라도 수가 좀 줄어든 부위는 그 부위 살을 좀 덜 찌시거든요. 지방분해 주사의 성분이 이제 지방세포의 수를 줄이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술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넓은 부위를 시술하게 되는데 일반 니들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캐뉼라라고 하는 좀 긴 끝이 뭉툭하고 긴 바늘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니들을 사용하게 되면 요거는 짧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여러 방을 찔러야 넓은 부위를 커버할 수 있는데 캐뉼라의 경우에는 끝이 길고 뭉툭하기 때문에 한 번 찔러서 안에서 약물을 골고루 피고 나올 수 있어서 찌르는 횟수가 적어서 이제 통증도 덜하고 멍도 좀 덜한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는데요. 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오지 않는 경우가 100명 중에서 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9%는 다 요요가 이제 온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요요가 오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근육량의 감소가 일어나서는 안 되세요. 우리가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빨리 빼기 위해서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좀 제한하는 경우에는 체지방만 빠지면 좋을 텐데 근 손실이 같이 일어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를 하고, 기초대사량이라는 거 하는 것은 소비하는 에너지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으면 나중에는 요요가 올 수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 손실이 오지 않게 근육량을 잘 지키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요요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육량을 좀 지키면서 하려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비만 클리닉에서 이제 식이 조절을 계속 해드리면서 체성분 분석을 매주 해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살을 빼실 때 저희는 이제 운동보다는 식단에 좀 더 올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은데, 자, 운동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매 끼니에 단백질 충분하게 드시면 근 손실이 오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할 것은 매 끼니의 단백질 음식을 꼭 껴 넣으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침에도 만약에 닭가슴살 이런 거 못 먹겠다 하신다면 그릭 요거트 좋거든요. 그릭 요거트 우리가 보통 한 번 먹을 때 200g 드시는데 그 200g의 단백질이 20g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하나 드시고 점심에 한식을 드신다면 한식 메인 메뉴가 꼭 단백질이 되게 제육볶음, 불고기, 생선 한 마리, 뭐 콩비지 다 좋으세요. 그렇게 메인 메뉴가 꼭 단백질이 되게 드시고, 그리고 저녁은 좀 탄수를 좀 확 빼고 단백질 위주로 고기에 채소라든지 이렇게 단백질을 매 끼니 잘 챙겨 드시면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를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우리 뱃살은 이제 피하 지방도 있지만 내장 지방이 있죠. 이 내장 지방을 빼는 게요, 근데 생각보다 피하 지방보다 쉽습니다. 내장 지방은요, 마음만 먹으면 잘 빠지는 지방이에요. 피하 지방이 오히려 잘 안 빠지세요. 이 내장 지방은 술하고 야식 끊고 탄수 줄이시면 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저걸 어떻게 끊고 평생 살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평생 하는 거지만 감량기와 유지기를 꼭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살을 빼는 감량기는요, 집중해서 딱 한 달에서 2달 바짝 하시고, 그리고 유지기로 넘어가서는 좀 드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량기 동안 한두 달만 내가 열심히 술 끊고 탄수 줄이고 야식 안 먹겠다, 요거 줄이시면 내장 지방 뱃살은 좀 쉽게 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비라는 말이 있죠. 하체 비만. 이제 끝까지 안 빠지는 그 하체 살을 가지고 계신 경우를 하비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가 왜 그러냐면 일반 정상적인 지방이 아니라 이 하체의 살의 경우에는 좀 변형된 지방이라고 하죠. 부종형 셀룰라이트로 변형된 지방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상 지방 세포는요, 보통 노란색 지방 세포가 예쁘게 배열이 된 상태인데요. 이 부종형 셀룰라이트로 변형된 지방은 지방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방 세포 사이사이에 부종이 고이면서, 이 부종은 고인물이기 때문에 되게 끈적끈적한 염증화가 되고 섬유화를 유발하는데, 이 지방 세포를 이 섬유 조직이 막 둘러싼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지방 조직이 아니라 경화된 조직이라고 하죠. 섬유화가 진행된 조금 단단한 형태의 지방으로 변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체 쪽에 이런 부종형 셀룰라이트가 있으면 다른 데는 다 살이 빠지는데 허벅지 안쪽 살, 뭐 여기 승마살, 무릎살 이런 데들은 끝까지 안 빠지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하체를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냐면 이제 무릎을 봅니다. 무릎이요, 무릎 뒤에 그 우리 몸에서 청소부 역할을 하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림프절에서 이제 노폐물이나 이런 게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체 순환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림프절 주변이 다 붓습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그 주변으로 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무릎뼈가 또렷하게 좀 보여야 정상인데, 무릎뼈가 살에다 덮여 있고 무릎 옆살에 살이 붙어 있으신 분들은 이분은 하체 순환이 안 돼서 부종
부종이 있는 분이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이제 발목에 복숭아뼈가 또렷하지 않고 살에 파묻힌 분들, 또 아킬레스건이 살에 파묻혀 있으신 분들도 부종이 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여쭤보면 대부분 다리가 잘 붓는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 하체에는 림프절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그 서해부예요. 바로 그 팬티 라인 쪽에 있는 서해부인데 이쪽에 또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서해부 림프절 주변이 다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벅지 안쪽 살, 허벅지 바깥살, 승마살이라고 하죠. 승마살이 쌓이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부위들은 부종형 셀룰라이트이기 때문에 살을 빼도 잘 안 빠지는 부위시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매끈하지가 않고 이게 섬유화로 인해서 이제 울퉁불퉁하게 좀 쏙쏙 들어간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대부분 이런 부종형 셀룰라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하체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제 스트레칭,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해서 좀 순환을 촉진시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순환이 잘 되도록 그 반신욕도 좋고, 만약에 반신욕이 좀 어려우시다면 매일 그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좀 그날 쌓인 붓기를 좀 빼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셀룰라이트를 유발하는 것이 이제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이 더 잘 유발하기 때문에 이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 줄이는 식습관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해독 주스는 이제 종류가 다양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제 양배추나 당근, 또 브로콜리 등의 채소, 그리고 사과, 바나나 같은 과일을 물과 함께 갈아서 만드는 주스를 말하죠. 보통 이런 해독 주스 드실 때는 3일 정도는 다른 음식은 좀 섭취하지 말고 해독 주스만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러면요. 사실 그렇게 하면 3일 만에 3kg 이상 빠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마음먹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솔깃한 얘기죠. 3일 만에 3kg가 빠진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해독 주스만 먹는 식단을 매일 할 수 있을까요?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며칠 후에 원래대로 식사를 하면 체중은 다시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이 방어 기전으로 에너지 대사를 확 줄이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요요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해독 주스만으로 다이어트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저탄고단,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이런 식단이 반드시 좀 병행이 되셨을 때 살이 빠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저탄고단 식단을 하시면서 부가적으로 이런 채소나 과일에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이어트 하실 때 식단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침 식단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먹는 식사가 바로 아침 식단이기 때문에 이 아침 식사를 어떤 음식으로 드시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그 인슐린의 수치가 결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날 식단을 성공할지 여부가 좀 결정될 수 있어서 이 아침 식단을 좀 신중히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을 너무 이제 시간 없으시다고 막 흰색 설탕이 발린 이런 시리얼이라든지 잼이 발린 뭐 식빵 이런 걸로 때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이 확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인슐린 수치도 급격히 오르게 되는데요. 인슐린 수치가 우리 몸에서 많아지는 순간 우리 몸은 지방 대사가 안 되고 자꾸 지방이 저장되는 모드로 변하고 식욕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수치를 서서히 올리는 이런 단백질이나 섬유질 위주의 식단으로 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식단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 그릭 요거트 바크라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도 더워지니까 시원하게 그릭 요거트 바크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최하정 씨도 아침에 드시는 메뉴로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그릭 요거트 바크 재료는 그릭 요거트, 그리고 단맛이 적은 과일, 그리고 이제 통곡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그릭 요거트가 아침 식단으로 너무 좋죠. 일반 요거트에 비해서 단백질이나 칼슘의 함량은 2배로 높으면서 당질의 함량은 반으로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는 너무 단맛 많이
많이 나는 과일 말고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과일로 넣으시면 좋은데 여기서 팁 알려드리면 자 보통 무른 과일이나 열대 과일은 좀 칼로리가 높습니다. 반면에 다이어트에는 이제 신맛이 나고 좀 단단한 과육의 과일이 다이어트에는 더 좋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당류가 적은 거로는 키위 또 베리류 좋은데요. 이제 그릭 요거트는 좀 단맛이 없는 음식이다 보니까 좀 맛을 위해서 뭐 딸기 바나나 정도까지는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나 통곡물 시리얼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왜 그 흰색 설탕이 발려있는 시리얼은 혈당을 빨리 높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 설탕 안 발린 통곡물 시리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곡물 시리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 네모난 높이가 좀 낮은 밀폐 그릇을 좀 준비하시고 여기에 종이 호일을 깔고 그릭 요거트를 좀 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높이가 한 1cm 정도 두께가 되도록 펴주시고요. 거기다가 아까 준비한 과일을 한 입 크기로 잘 잘라서 박아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견과류나 통곡물 시리얼을 올려주시고 냉동실에다가 6시간 이상 얼려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판때기처럼 얼어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칼로 잘라 드시면 되는데요. 여름에 많이 더우시잖아요. 그래서 요 그릭 요거트 바크 냉동실에 꺼내서 아침마다 드시면 이제 단백질, 섬유소 듬뿍한 다이어트 식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이어트 시즌인데요. 단기간에 너무 빨리 살을 빼려고 무리하시기보다는 이제 건강을 지키시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로 예쁘게 살 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터스키니 채널의 최보연 원장이었습니다.